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2021년 4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했듯이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 사회주의, 이런 책, 이천 박사가 쓰신 것을, 지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거를 한 번에 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을 요약해가지고 한 20-30분에 걸쳐서 끝낼 수 있는 성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뭐 그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어도, 이것은 너무나 무시무시한 법이고, 국민들이 좀 자세히 알아야 될 것 같길래, 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조그맣게 좀 분석을 하고,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주민자치기본법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다단계 공산화, 공산민주주의로 가자는 것인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지만, 무시무시하게 이게 하루 이틀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건국 이후부터, 특히 8.7 체제 이후부터 착착착, 좌파운동권에 의해서, 진행된 무시무시한 플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주민자치기본법, 이 공산화 길목이 첫 장의 제목은 이런 것입니다. 1장이죠. 주민자치기본법안은 문재인 정부의 일방 독주 입법 독재 체제 아래서 감염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점을 낳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설명하고 있고, 그렇게 1장 제목은 이런 것입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댐을 허무는 법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댐이 허물어지면 공산주의가 되는 것이죠. 공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체적으로 공산화가 되는 겁니다. 뭐 무력 침공할 필요도 없이요. 김정은이가 그냥 삼켜버리는 것이죠. 그런 기본 법안이다. 그건 주민자치기본법 본질은 무엇이냐 해서 4가지 꼭지가 있는데, 주민자치기본법의 핵심은 무엇인가? 또 누가 주도로 하나? 왜 만들었느냐? 이 좋은 나라에 왜 이런 법을 만들었냐 이게. 자치가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지자체, 자유분동권들 쫙 깔려있어요. 근데 뭐가 더 부족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행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4가지 의문을 가지고 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등 총 19명, 더불어민주당 18명의 무소속 1명입니다. 1명이 2021년 1월 29일 주민자치기본법 제정을 발의했는데 그 내용은 충격적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해치고 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주민자치기본법 발의자들은 풀뿌리 민주주의니 마을민주주의니 하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공산국가에서 초기에 시행하는 인민민주주의적 특성을 보이기까지 한다. 초기 공산주의적 성격인 인민민주주의 성격을 대표하고 있다는 점이죠. 이 이상한 지방분권 체제가 시행된다면 어떻게 될까? 전국의 읍, 면, 동들, 말단 지방 단위들이 그 지역에 있는 좌파 성향 세력들에게 장악당하게 된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말단 조직들이 사회주의 성향으로 물들어갈 위험성이 있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서서히 허물어질 수 있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식 헌거에 의한 지방자치제, 도지사, 시장, 군수선거도 서서히 그 기능을 잃어가고 중앙정권도 무력화되어 갈 수 있다. 중앙정권은 무력화를 노린 겁니다. 자, 대한민국의 밑뿌리가 붉게 물들 경우 앞으로 우파 세력이 선거에서 승리, 정권을 장악한다 해도 지방 하부 체제가 완전히 바뀌어버려 그 이전 체제로 되돌리기 불가능할 것이다. 주민자치기본법의 핵심이 무엇인가?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라는 새로운 지방조직을 만들고 이 조직으로 하여금
지방 업무를 총괄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주민들의 총리를 물어 마을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지만 주민총회는 허울일 뿐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주민자치회라는 집행기구이다. 주민자치회를 주도하는 기구는 사무국이다. 이 사무국을 운영하는 주도 인사들이 지방자치회를 사실상 주도한다. 이들은 지방공무원으로 임명되고 읍, 면, 동 사무소에서 근무하며 해당 지방의 주요 사무를 장악한다. 기존의 읍, 면, 동 사무소가 그들에 의해 위축될 뿐 아니라 지금까지 읍, 면, 동 사무소에서 했던 업무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광범한 업무를 장악한다. 주민들에 대한 통제 권한도 상상 이상으로 과도하여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무국 직원은 어떻게 임명되는가? 시험도 아니고 선거도 아니고 주민자치회가 자체 추천에 올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마도 요식적으로 임명하는 방식이다. 주민자치회가 사실상 셀프 선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민자치회는 지방 곳곳에서 수없이 양산된 좌파 성향의 마을 운동가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주민자치회는 하부 조직이 있는데 통장, 리, 이장, 공통주택단지 등 소지역별 분야 조직과 함께 교통, 환경, 아동, 주거, 안전, 복지 등 교육적 특징에 따른 분과 조직도 설치할 수 있다. 이로써 기존 동사무소, 동주민센터의 하부 조직인 통장, 리, 이장, 반장 등 지역별 소조직과 중첩되나 결국 주민자치회로 기능이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회는 그간 읍, 면, 동이 장악했던 업무를 주민자치회가 장악하게 되는 것이고 이로써 기존의 읍, 면, 동은 유명무실해지고 점차 주민자치회로 통합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나아가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도 하부 조직을 상실함으로써 유명무실화되어 갈 것이다. 주민자치기본법에 따르면 주민에는 주민등록법상 주민들뿐 아니라 그 지역에 거주하는 일정 자격의 외국인도 포함되고 심지어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이나 기업체의 모든 직원과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들, 초, 중, 고교, 대학교 등 소속 교직원들과 학생들조차도 포함된다. 이로 인해 주민자치회를 통해 중첩적 주민통제가 가능하며 민노총, 정교조 등의 관여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주민자치회는 소속 주민들에 대한 상세한 개인정보,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 주소, 심지어 핸드폰 번호까지를 중앙관계기관과 자치단체장에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했다. 주민자치회가 지방정부는 물론 중앙정부 기관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주민자치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협력을 토대로 해당 지역 주민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법의 실시로 인해 그간 수십 년간 실시해온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입각한 지방자치제는 그 기능이 운명을 다하고 공산주의 국가들이 초기에 시행했던 인민민주주의 체제와 유사한 성격으로 급변할 수 있다. 그러면 양산된 좌파 성향의 마을 운동가들에 의해 지방 업무가 주도되는 것이다. 주민자치회는 단순히 지방행정지원 업무에 그치지 않고 중앙정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까지도 광범하게 관여할 수 있다. 교통안전 등 치안 업무나 노동환경 등 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 주거, 인권, 복지 등 개인 관련 사항 등까지도 세세히 관여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지역 내 그 주민은 물론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체의 기업주나 소속 근로자들, 공공기관 직원들, 초중고 고등학생,
대학교 등 교육기관들의 학생 및 교직원들까지도 모두 주민자치회의 주민으로서 참여의 주체이자 감시와 통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유권과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마저 위협하는 흉기라 할 것이다. 이것이 1장의 1절입니다. 1장의 1절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1장의 1절이죠. 2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장 2절 제목은 이 법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이 법이 왜 이 법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나 하는 점이죠.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엄청난 양의 법령들이 개정되어 왔다. 총선 전에는 엄청난 양의 시행령, 거기는 시행령에는 명령에서 대통령령, 부령 등 그리고 조례, 자치단체 입법 등이 개정되었고 총선 후에는 수많은 법률이 개정되고 있다. 총선 이후 개정한 법률만 해도 2021년 3월 현재 1340여 건이 넘는다. 도대체 무슨 법령이 만들어지고 고쳐지는지도 모를 정도이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일반 법학자들이 그 법령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왜 그럴까? 법학자들은 대부분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법률 이론과 용어를 배우고 연구해왔다. 이들은 사회주의 사상에 대해 잘 모르고 사회주의 세력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며 사회주의자들이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를 잘 모른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에서 만드는 법령에 대해 그 목적이 무엇인지, 각 용어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잘 모른다. 그래서 제대로 된 법률 분석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다. 이번 주민자치기본법도 마찬가지라 자유민주주의 사상에 입각한 용어와 이론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피상적인 분석밖에 할 수 없는 것이다. 주가 1번으로 지금 주가 달려 있는데요. 주를 한번 끝 페이지에 있는 각 주 모음의 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각 주 1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우익진영 정치사상계의 최고 전문가인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가 쓴 한국에서 혼란스럽게 사용되는 정치사상 용어 바로 알기 도서출판 대추나무 2020년 12월 라는 책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 책은 이러한 사회주의 세력이 사용하는 용어들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정치사상 용어들의 올바른 개념과 그 역사적 유래를 객관적 시각에서 조곤조곤 설명한 매우 귀중한 책입니다. 저희가 법률가가 아니면서도 이러한 주민자치기본법을 분석할 수 있는 것도 사회주의 세력의 정치사상 용어들에 대해 학습한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 나온 이 책입니다. 여기 밑에 나와 있죠. 밑에 이 책들이 한국에서 혼란스럽게 사용되는 정치사상 용어 바로 알기. 한국에서 혼란스럽게 사용되는 정치사상 용어 바로 알기. 양동환 교수가 쓴 책이죠. 제가 좀 강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페이지 20페이지로 돌아가서 페이지 읍면동에 사실상 새로운 자치단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셈인데 기존의 읍면동과 금융중복이 불가피하고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와는 조화가 어려울 텐데 예상되는 역할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권한과 혜택을 주는데 비판이 많을 텐데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민자치기본법을 제대로 분석하려면 문재인 정권 주도 세력의 사상적 이해를 통해 이들이 만들려고 하는 세상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 이전 박사의 주장입니다. 자, 몇 층께 그러면 1장의 3절 제목을 한번 볼까요?
문재인 정권의 체제 허물 입법들 눈뜨고 감시해야 하는 거였어요. 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좀, 문장이 3페이지짜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주도하는 주사파 등 좌익 혁명 세력은 이 주사파들이 혁명 세력이지 그냥 운동권 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국민들은요. 체제를 변형시키다. 자유민주주의를 뒤집겠다는 게 이 주사파들이. 주사파 등 좌익 혁명 세력은 자본주의 체제를 멸망시키고 사회주의 체제로 만들려는 혁명의 꿈과 노력을 평생 동안 해온 세력이다. 평생 동안 해온 세력이다. 이들은 마르크스 레닌,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비공개적으로 수도 없이 밝혀왔다. 2020년 1월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이 끝나면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겠다는 의미를 가진 발언까지 해서 큰 충격을 주었다. 끔찍한 이야기죠. 이인영이 고려대학교니까 총학생 운동권 출신 아닙니까? 이인영. 지금 국회의원도 하고 왔죠. 자, 문재인 정권은 정권을 잡은 후 4년간 끊임없이 체제 변혁으로 의심되는 작업들을 매진해왔다. 사회주의적 성향의 헌법 내용으로 개정하려고도 했고, 헌법 전문의 자유를 없애려고 발버둥 쳤지 않았습니까? 헌법 전문의 자유를 없애면 북한처럼 남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되는 거죠. 실패했죠. 총선 전에는 법률 개정이 어려웠으므로 시행령, 즉 행정부의 명령, 시행령과 조례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체제 변형으로 의심되는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다 총선에서 180석 이상을 확보한 후에는 본물 터지듯 법률 개정을 통해 체제 변혁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나 많은 법률을 제안하고 개정하는지 국민들은 물론 법률 전문가들이나 국회의원들조차도 알 수 없는 지경입니다. 얼마나 많은 법안이 제안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제21대 총선 2020년 4월 15일 후 1347건의 법률이 개정되었고 2021년 2월 현재 발의된 법률안만도 해도 8천여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 주 2로 한번 가볼까요? 주 2에는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주 2 페이지 132페이지입니다. 2021년 2월 25일까지 제21대 국회에서 8063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고 그중 1347건이 이미 입법되었습니다.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제20대 국회에서도 7497건이나 입법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공수처법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도 허다합니다. 일본의 경우 연간 30건이 입법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작태는 공산화 작업임이 분명합니다. 자, 또다시 앞에를 가봅시다. 이런 법 중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타격을 주는 내용이 상당하다는 점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민자치기본법은 헌법 개정에 준한다고 할 만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적이다. 주민자치기본법안은 국회 180여석을 차지한 문재인 정권의 일방적 입법 독재 체제 아래서 방행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법안이 갖는 독소 조항과 내용을 하나씩 분석해 보기로 한다. 어떤 분들은 중앙정부의 문제도 아니고 말단읍, 면동, 지방조직의 문제인데 뭐 그렇게 호들갑을 떠느냐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전역에 퍼져 있는 지방 말단 조직인 읍, 면동 전체가 사회주의 성향의 세력들에게 장악당하고 만약 민중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체제를 거쳐 사회주의 체제로 급진적 변혁이 일어난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주 3 볼까요? 주 3이 있는데 주 3
주 3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 한번 볼까요? 주 3. 자, 주 3에 대한 설명은 상당히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자체는 상당히 지금, 길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 목차를 통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